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1월 23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노력해야 한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 기다린다고 해서 더 쉬워지지 않을 것이며 남은 시간은 짧으니까 캐리 이건. 네. 감사 스마일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지금 당장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리고 기쁘게 시작합니다. 네, 감사 스마일이 감사 스마일 TV 구독자 및 애청자분들께 하트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오늘 즐거운 토요일에 이야기 드리고 시작합니다. 최근 5년간 인구 변화를 보시면 경기도와 세종, 제주도가 지금 인구가 좀 많이 늘었고요. 강원도, 광주, 광역시, 울산, 광역시, 경상남도, 대전이 많이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 서울 인구도 지금 최근 5년간에 줄었습니다. 제가 수도권, 특히 서울 인구는 더 증가할 요인보다는 하락할 요인이 더 많은데 경기도 및 수도권 인구는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인천이 지금 300만이 지금 넘었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인천이 지금 거의 0.5만, 5천 세대가 지금 5천 명이 지금 인구가 늘었던 걸로 지금 보이시는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갈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는 지금보다 광역 급행철도가 또 GTX-A가 또 개통을 하고 또 이제 삼성역까지 완전 개통하는 그 시간이 온다고 하면 앞으로 더 증가할 것 같고요. 수도권 인구는 서울 포함해가지고 3천만 명이 아마 빠르면 5년, 조금 늦으면 10년 안에 3천만 명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 스마일은 수도권에 서울에 내 집 마련하면 가장 좋겠지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이 힘들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에 꼭 내 집 마련을 서둘러야 된다는 말씀을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12월 24일 다음 달 딱 한 달 남았는데요. 다음 달 크리스마스 2부부터 시작해가지고 24일, 25일 딱 이틀 동안 잠실 롯데타워에서 역대급 크리스마스 미디어 아트로 환상적인 공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감사 스마일 너무 기대가 되고요. 이렇게 지금 이 보이는 그림처럼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지금 한다고 하니까 올 크리스마스는 더욱더 특별해질 것 같고 잠실에 있는 롯데 월드타워를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빠숑님께서 서울 14억, 안양 15억 실천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감사 스마일 댓글을 남기진 않았는데 서울은 아이파크가 이기지 않을까. 왜? 일단 서울이고 또 GTX-C 가운데 역세권 개발 사업은 제가 알고 있기로 올 초부터 많은 서울의 무주택자분들하고 1주택자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도 이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 과연 분양가가 얼마에 나올지 다들 주목하고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원 아이파크가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도 나왔고 분양가도 나왔습니다. 일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약에 도전해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는 처음으로 지금 안양의 아크로라는 이런 고급 아파트 4세대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보니까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물론 바로 이제 완판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양의 아크로 베스티뉴가 완판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오프라인 세미나를 들었을 때 비쌈에도 싸게 느껴진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범계역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범계역하고 정말 가까운데 이 아파트 호계 온천 주변 지구 재개발을 했던 안양 아크로 베스티뉴가 15억대 분양을 하면 이게 비싼가요, 싼가요라고 여쭤보면 비싸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향후 이제 입주하거나 아니면
또 내년, 내후년을 또 본다고 했을 때는 비싼 게 아니다라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감자스마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파라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서로 라이파크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지난 목요일에 빠숑님께서 교통호재, 고급 커뮤니티, 편리한 상업시설, 제2의 용산을 꿈꾸는 서로 라이파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앨리스 허님하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관련해가지고 이제 댓글도 남겼고 또 앞으로 이제 이 용산을 꿈꾸는 서울원 아이파크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도 상당히 크고요. 또 보니까 정말 제2의 용산을 꿈꿀 수밖에 없겠다. 여러 가지로 상품도 좋고 입지도 좋고 또 미래 가치까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감자스마일도 청약에 도전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감수인들 중에서 혹시 무주택자라든지 1주택자분들은 정말 청약에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완파는 될 것이다 라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감자스마일도 완파는 될 것이라는 말씀을 콕 하고 강조하고 이야기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데일리의 이윤아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예고된 주택 공급 부족, 수도권 매매 전월세 가격 하반기에 꿈틀댈 것이다. 감자스마일이 먼저 결론을 드리면 지금은 주택 매매가 거의 지금 부족하고 안 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에 내 집 마련을 갖다 늦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지만 지금이라도 계약을 갖다 해놓으면 잔금은 내년으로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계약을 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이 예고된 주택 공급 부족 때문입니다. 내년까지는 그래도 서울은 주택 공급이 그나마 있습니다. 하지만 고양시라든지 서울과 맞붙어 있는 경기도 수도권은 정말 주택 공급이 절벽으로 지금 치달을 거고요. 특히 서대문, 마포, 은평에 있는 이 서북부에 있는 아파트 공급은 정말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뭐 수색 균산 뉴타운이라든지 또 일부 지역에 급매가 지금 있어요. 근데 이 급매를 갖다가 광고를 갖다 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노출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급매를 갖다가 원하시는 분들은 감사스마일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문기사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 전문가 10명을 설문조사를 한 결과 수도권의 주택 매매 및 임대 모두가 강보합을 갈 것이고 하반기에는 지금의 주택시장하고 좀 다른 그런 양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꺼내든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전세라든지 임대차 시장이 더 과열될 수도 있고요. 전세가 오를수록 갭투자도 또 충분히 갈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세하고 매매가 약간 좀 이렇게 같이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전세가가 오르면서 또 매매가도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갭투자의 가능성도 지금도 사실 갭투자가 일부 있긴 있는데 많지는 않은데 내년 정도가 되면 전세 가격도 더 많이 오르고 또 이제 투자를 갖다가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또 증가를 할 것이고 또 내 집 마련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DSR과 대출 때문에 지금 잠시 못하고 있는 분들의 수요까지 가세된다고 하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GTX-A가 개통을 하는 고양시라든지 그다음에 파주 운정신도시라든지 김포 검단신도시라든지 인천의 김포시라든지 인천의 검단신도시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또 서두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 이제 대출 규제까지 전세 월세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10분이 김성환님, 김은섭님, 김인만님, 김효선님, 박홍관님, 그리고 송승현님, 이은영님, 윤지혜님, 하서진님, 하명진님까지 모든 분들이 지금 수도권 위주로 강보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 수요에도 강보합, 그 다음에 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시장 상승세를 갖다가 앞으로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여기에 하락하겠다는 이야기는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래서 오히려 하락론을 갖다가 주장하셨던 분들이 좀 하락을 한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만장일치로 내년은 지금 상반기까지는 보합 내지는 강보합 내지는 이렇게 갈 것이고 하반기부터는 정말
상황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그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내년은 뚜껑이 아직 안 열어져 봤기 때문에 내년 돼보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되겠지만, 중요한 팩트 하나는 내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금리는 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지 분양 가격은 지금도 14억, 15억 7천이 비싼데 그렇게 비싸게 느껴지는 것보다 싸게 느껴지는 것처럼 앞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김인만 소장님께서는 단기 급등했다는 피로감이라든지 대출 규제 등으로 내년 1분기까지는 매수자 간망 흐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부터는 고질적인 서울 입주 물량 부족, 여기에 추가적으로 경기도 수도권도 지금 입주 물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세가 상승이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릴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아파트는 상반기에 약보합세에서 하반기 강보합세로, 지방은 상하반기 모두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역 주택 유형에 따른 또 전망도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를 갖다가 내 집 마련을 갖다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의 아파트를 또 분양을 갖다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쏠림 현상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윤지혜 연구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 가지고 억눌린 수요는 1차적으로 전월세로 가면서 임대차 시장에 머무르는 수요가 좀 더 부풀어 오를 것이다. 그래도 매수를 하겠다는 수요는 수도권 외곽 지역을 선택하는 풍선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풍선 효과의 끄트머리는 갭 투자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 수도TV의 윤지혜 팀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풍선 효과를 갖다 2025년을 갖다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빠숑님께서도 서울을 갖다 내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감사스마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로 바로 진입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지금 경기도 F4도 물론 좋지만 남양주시, 그다음에 의정부시, 고양시, 또 김포시, 그다음에 인천에 있는 금난 신도시도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대출 규제가 언제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 2월, 조금 더 늦어지면 3월까지 가겠지만, 대출 규제가 만약에 풀린다고 하면 이 억눌린 수요가 분명히 발산될 수밖에 없다는 이 이야기 믿으시고 지금 행동하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삼토시님께서 2024년 임대 매물이 유독 적은 이유와 26년 전세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입주 물량과 따로 노는 매물 물량이라고 또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는데, 24년 서울 아파트 임대 매물이 상당히 적은 점에 대해 특별히 그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께 궁금해하는 분들은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24년 전체적으로 임대 매물의 수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거지만 매물도 적고 실질적으로 지금 전세나 그다음에 월세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 특히 월세를 구하시는 분들 그나마 좀 있는데 전세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특히 또 월세 매물도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전세는 매물이 지금 쌓여가고 있지만 월세는 지금 바로바로 계약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월세 매물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 보증금 1억 이하, 5천만 원 이하는 더더욱 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24년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은 걸까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매물이 이렇게 잠긴 걸까요? 라고 지금 해석해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임대 3법 때문에 인해 가지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전세 유통 매물이 급감했고, 이것이 전세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실제로 위 그래프에서도 나오지만 여기 보시면 2022년에는 이렇게 증가를 했다가 24년에 지금 매물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다시 이런 매물들이 또 나오고 또 증가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삼토시님께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24년 입주 물량 대비 임대 매물이 크게 감소한 이유 역시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시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따라서 향후 전세가를 전망할 때 시기별로 예상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임대차 3법으로
새로 생겨난 사이클도 감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전세가는 입주 물량과 연동해 갈 것이고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수년간은 이러한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입주 물량하고 그다음에 매물 추이가 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감스님들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시고 만약에 내가 24년, 26년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24년에, 25년에 임대차 만기가 된다고 가정하고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특히 또 수도권 아파트 그런 인허가 착공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셔가지고 내 집 마련의 그런 타이밍을 갖다가 조금 이런 타이밍을 갖다가 보시고 들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서 이제 섬도시님께서 이런 결론을 주셨습니다. 21년에 23만 6천 호에 이르렀던 수도권 아파트 착공 물량이 22년에 14만 호, 그다음 23년에 10만 2천 호로 급감을 거듭했고 24년도 9월까지 10만 호 착공됐던 게 연간 물량을 환산하게 되면 13만 4천 호밖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주택 공급이 부족하고 주택 공급이 절벽으로 치닫기 때문에 26년은 24년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임대 매물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이 높으나 신규 입주 물량 역시 급감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세가는 상방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25년이 내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26년도부터 주택시장은 정말 큰 문제로 치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분들 빠숑님부터 시작해서 윤지혜 팀장님 그다음에 청울링님, 분전 김건우 대표님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25년 특히 상반기까지는 내 집 마련에 서둘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사스마일 생각은 지금 계약만이라도 일단 해놓고 내년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잔금을 치르시면 된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경비서 이야기 드리고 만약에 내가 종잣돈이라든지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지금 전세에 있는 물건을 갖다가 미리 뭐 3억에서 5억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지금 사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다시 시장에 풀리는 기존 임대 매물과 급감하는 신규 입주 물량의 대결이 예상되는 26년 어느 쪽의 힘이 센지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엇갈리실 것이기에 흥미로운 마음으로 시장을 조망하게 될 것 같습니다라고 섬토시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좋은 인사이트 감사드리고요. 일단 입주 물량과 따로 노는 매물 물량 근데 매물 물량이 증가한다고 해가지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다. 매물 물량이 오히려 작으면서 또 이제 아파트 매물 물량이 작으면 가격이 오르고 매물 물량이 증가하면 가격이 내린다라는 이런 선입관이 있는데 이런 것도 지금 조금 최근에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러니까 잘못된 것보다는 다르게 또 표현된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고 올 초만 해도 매물 물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갔던 이런 영상을 보면서 일단은 임대 매물은 찐 매물이지만 일단 매물은 내가 호가만 올릴 수도 있고 또 이걸 갖다 팔지도 않는데 이제 내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갖다가 체크하려고 매도인들이 시장에 내놓은 물건도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실제 매물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과 매물 물량이 동일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감사스마일 이야기 드리면서 즐거운 토요일 아침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하시고 또 즐거운 토요일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